이번 사연은 집 해온 며느리를 누르려고 애쓰던 시부모를 바짝 약 올려주고 이혼한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동냥받은 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지는 이렇게 응징해야 하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끝을 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얘기도 못하겠어요. 친한 친구들에게는 걱정 끼칠까봐 말 못하겠고 그 외의 지인들은 나중에 흠잡을까 봐서 말 못하겠습니다. 어디에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내요. 결혼한 지 1년 되었고 저와 남편 둘 다 30대 초반입니다. 저희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무리해서 한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몰랐던 시부모님의 비상식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저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1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무지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신혼 때 많이 싸우면서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점점 이건 아니란 생각이 확고해지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운 편이에요.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굳이 당신들의 여유로움을 말씀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희 집이 잘 사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부모님 직업이 좋기 때문에 모자람 없이 자랐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 학비 대줬으니 취업 잘해서 돈을 모으던지 그 돈으로 즐기며 살던지 알아서 해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휴일이 따로 없는 분들이라서 두 분이 쉬는 날 맞춰서 여행을 다녀오시곤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저와 남동생도 부모님 따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언젠가부터 두 분이서만 다녀오시더라고요. 저와 남동생은 둘 다 사치 같은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잘 사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친구들은 사치하며 허세를 부리기도 했는데 저와 남동생은 워낙 검소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 때문인지 사치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댁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결혼 전에 정상인인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제 앞에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멍청해 보였기 때문일까요? 결혼 전에 시댁에 몇 번 가봤을 때는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 같아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설거지 같은 것을 시킨다던가 하는 것도 없었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따뜻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조차도 좀 냉정하게 대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부모님은 바로 달라지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당연히 네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거를 왜 빨리 안 하고 있니? 이런 말투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처음부터 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시킨 일은 바로 일어나서 해야지. 정색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에게 시부모님 태도가 너무 달라졌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결혼 전에는 예비 며느리라 그런 것이고 이제는 며느리니까 그런 거겠지 하길래 처음에는 그냥저냥 넘어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전에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모든 것을 양가에 공평하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기 때문에 명절 문제는 제가 양보했어요. 대신 명절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나면 바로 친정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결혼할 때 지불해 주셨어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너네들 집은 하나씩 해주려고 했어. 너는 안 해주고 네 동생 결혼할 때는 지불해 줄 수 없잖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을 받았고 남편도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결혼할 때 누가 많이 했냐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좀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따지게 되네요. 결혼 후 첫 번째 명절에 저는 시댁 친척들 인사 다니느라고 명절 마지막 날까지 시댁에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시며 명절에 시댁에서 일이 많아 올 수 없으면 안 와도 된다고 하셨지만
막상 제가 명절 마지막 날에 가니까 씁쓸해 하셨어요. 제가 안 오니까 남동생이 어디 나가지도 않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처가 식구들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명절에도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오붓하게 시간 보내면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명절 연휴 동안 여행을 가고 싶어도 부모님 때문에 못 간다고 말했던 남동생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과 명절에 대해 합의했던 것을 말하며 두 번째 명절에는 차례 지내고 바로 친정으로 가자고 했거든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지만 명절이 다가오니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작은아버지 가족이 온다고 하며 집에서 손님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명절 이틀 전에 시댁에 가서 일을 시작해서 명절 연휴 내내 시댁에 있다가 연휴 마지막 날 오후에나 친정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작은아버님 가족은 명절 전날 온다고 했으니 명절에 함께 차례 지내고 우리는 친정에 가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남편은 어떻게 그러냐 하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제가 가족의 정을 모른다면서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기분 나빠야 할 사람은 저인데 남편이 서운해하니 저는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는 생각이 들 뿐이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까 해서 계속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 전에 시부모님은 잘 키운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아깝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나고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제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니 남편과 자꾸 싸우게 되고 속마음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니 싸움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줬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치사하게 구는 게 될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고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 시댁에 예단비를 드렸어요. 하지만 돌려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돈이 여유가 없나 보지.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하셔서 잊고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시부모님 하는 행동을 보면 본전 생각이 나곤 했어요. 집해온 것을 생색내는 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해온 며느리를 전혀 대접해주지 않는 시부모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염치 없는 사람이고요. 제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명절이나 기념일에 시부모님은 며느리인 저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에 저에게 생신상을 차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못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음식을 해본 적이 있어야 상을 차리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제가 정성이 부족한 것이라 하더군요. 결국 결혼하고 시아버지 첫 생신에 외식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용돈을 이거밖에 안 주냐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 말라고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날 남편은 집에 오는 길에 자기 엄마가 속상해하셔서 자기도 속상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그럼 시동생과 시누는 자식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동생과 시누는 외식비도 내지 않았지만 생신 용돈으로 드린 돈이 저희가 드린 돈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저에게만 서운하다고 하시는지, 남편은 왜 시어머니가 서운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감정이 상해서 남편과 말다툼을 했지만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부당하다는 말도 한 번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저를 당돌한 며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시키기 전에 알아서 움직여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뭘 하라고 시키면 그때서야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말다툼을 할 때 왜 나는 시댁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고 시댁 식구들은 나를 하찮은 취급을 해도 되는 것이냐 했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인 경우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그런 거 따지고 어떻게 사냐고 하더군요. 이런 거 안 따지고 어떻게 사냐고 반문했더니 남편은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줬고 시댁에서는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한 적이 있나 생각해봤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시댁 행사 때마다 가서 고생하고 그 누구에게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지난 명절에는 차례 지내고 바로 친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 남편에게 확답을 받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차례 지내고 나서 시간을 끌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주다 못해 혼자라도 가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남편은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며 깜짝 놀라는 척하는 시어머니 표정이 얼마나 얄미웠던지 몰라요. 막상 친정에 그렇게 일찍 갔더니 저희 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비싼 맛집에 가서 밥도 사주셨어요. 남편은 이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나 봐요.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식대를 내셔도 되고 자기 부모님은 형편이 좋지 않으니 우리가 식대를 내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한 달에 한 번 외식비 못 내실까요? 시동생과 시누는 어쩌다 한 번이라도 외식비를 못 낼까요? 얼마 전에는 시댁에 모일 일이 있어서 남편 형제들 모두 함께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음식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잠깐만 돕고 말았어요. 제가 굳은 표정으로 있으니 시아버지도 저에게 뭐라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시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작은아빠가 외국에서 왔는데도 그렇게 도망치듯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아직 너희가 자식도리를 모르나 보다. 길게 말씀하셨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시아버지 말씀 듣고 저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우리 결혼 전에 어떻게 그렇게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계셨는지 참 대단하시다고 먼저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씩 웃으시더니 우리가 뭘? 이러면서 저를 더 약오르게 만들더군요. 우리 결혼 전에는 좋은 부모인 척을 하셨는데 결혼하고 바로 달라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죠. 시아버지가 언성 높여 뭔가 말하려 할 때 저는 사람 말하는데 말 끊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듣고 얘기하세요. 했습니다. 시댁이 뭐가 그리 대단한 집안이라고 명절에 며느리를 시댁에 잡아두려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죠. 돈 없어서 자식들과 외식할 때 식대 한 번 못 내는 분들이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척을 하고 싶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나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나 본데 어머님 아버님은 생각이 너무 짧으셨다고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갈라서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아드님이 지가 잘나서 처가해서 집을 해준 줄 아나 본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안 가르쳐 주셨나 봐요. 이러면서 시어머니를 약올려 주었어요. 정말 맨몸으로 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남편이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려고 했지만 자기는 잘났고 아내는 하찮은 취급을 하니 이젠 내쫓을 때가 된 것 같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시댁에 베푼 거 갚을 생각도 없을 것 같아서 내놓으란 소리는 안 하겠다고 잘난 아들 잘 데리고 사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연락해서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 말했고 저희 부모님은 볼 것도 없다며 그대로 갈라서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집에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지만 이제 소용없다고 말했죠.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이 문을 열고 나가서 아파트 복도에서 남편에게 얘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계속 말하길래 남동생이 그지 새끼 예쁘게 봐줬더니 지가 잘난 줄 알았나 보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동생이 남편 차 키를 뺏고 보냈다고 해요. 차도 저희 아빠가 해주셨거든요. 남편은 계속 카톡과 문자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돌아설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우리 관계 정리하자는 말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 짐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집 비번 바꿔놓고 친정부모님과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부모님이 사과하러 왔다고 집에 없냐고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빠가 시아버지와 통화를 하셨다고 해요. 저희 아빠는 저와 남편이 갈라설 수밖에 없는 사이이니 더 이상 치근덕대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 후로 남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저희 신혼집을 세주고 여기서 계속 지내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가 1년 정도 있었는데 이대로 지내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지들도 동냥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하는데 시댁 사람들은 뭐 그리 염치가 없을까요?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런 현명한 여자와 결혼하고도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걸 보면 남편은 처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네요. 기고만장과 적반하장은 복 없는 사람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인가 봅니다.